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함경종 정형외과 함경종 원장 모시고 정형외과 질환, 특히 어깨 주위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염좌상, 오십견 여러 가지 또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어깨 통증, 점액 낭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뭐 생활 스포츠 활성화로 인한 퇴행성 질환, 또 외성으로 인한 통증이라든가 손발 저림, 관절, 디스크 모두 좋습니다. 정형외과 질환 관련해서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경종 정형외과 함경종 원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점액 낭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꽃 이름도 아니고요. 이게 질환명인가요? 그러니까 점액 낭염 이게 말이 어려운데 쉽게 해서 물주머니가 부어 있는 거, 염증기가 생긴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물주머니의 점액남이 뭐냐면은 그 우리가 그 뼈하고 뼈 사이에는 근육이 있고 그 근육이 비벼지거나 어디 부닥치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그 윤활 작용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어디든지 다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마찰이 심한 부분, 예를 들어 뭐 그 팔꿈치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 닿는 부분에서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손목 같은 데 생길 수 있고요. 어깨는 그 어깨 그 관절면에서 해서 그 사이에 근육이 문제 비벼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윤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제 이게 정상적으로 있는 건데 평상시에는 아주 거의 뭐 보이지 않게 돼 있는데 그게 자극을 계속 주면은 붓는 것처럼 물주머니 같은 게 부어서 이제 물이 찬다고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무릎 관절에 물 차는 거가 똑같냐? 똑같다고 볼 수는 없게 무릎 관절면 자체에 물 차는 거하고 요건 좀 차이가 있는 게 무릎 관절면 자체는 여러 가지 원인 뭐 다쳐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생기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마찰을 주기 위해서 윤활 효과를 하기 위해서 있던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자극을 주니까 부어 오르고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염증기가 있으면서 물이 차게 되는 걸 점액낭염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뭐 어깨가 아픈 통증도 원인이 참 많겠습니다만 이 점액낭, 그러니까 물주머니로 인해서 아플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은 여기 물이 차서 물주머니가 점액낭이 부어서 그렇습니다. 어깨 아프신 분한테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엑스레이에서는 잘 보이지 않고요. 초음파로 보면 보이거나 MRI를 찍으면 보이는데 그러면 이게 부어서 그 어깨가 아픈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자체가 생기게 되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물주머니가 물이 찬 거거든요. 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 원인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거로 인해서 물주머니가 더 염증기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있는데 그러면 그 물주머니에 물만 빼주면 다 낫냐? 원인이 없어지지 않으면은 다시 생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설명드리기 약간 애매한 그런 점이 많은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어깨가 아픈 거 중에 뭐 그 회전근개 파열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그게 근육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니까 물주머니가 붓는 경우도 있고요. 충돌 증후군이 있어 자꾸 다니까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그 물주머니가 붓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진짜 물주머니가 붓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염좌상이나 오십견 또 회전근개 뭐 이로 인한 통증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통증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부위가 뭐 좀 다르던가. 근데 이제 이게 요 딱 점액낭염 물주머니만 딱 붙는 게 있냐 하면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제일 유명한 그 회전근개 파열이라든가 극상근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팔을 옆으로 이렇게 올리질 못한다든가 팔을 올리려면 힘들어요. 그 머리 붓기가 힘들어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뭐 브레이저를 한 데다 등 긁기가 힘들어요. 이런 아침에 거. 일어났을 때 그렇죠. 머리 숙이기 힘들고 같은 증상인가요? 그런 거 같이 그게 이제 상호관계가 있어서 문제를 같이 일으키는 거지 요것만 딱 점액낭염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옆에 주위에 있는 주위 근육이나 인대 부분 이런 거에 문제를 일으켜서 그런 게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 외상으로 뭐 아픈 경우는 별로 없겠네요. 물주머니라면은. 그렇죠. 예상으로 이제 뭐 넘어져 갖고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게 그 볼동 물주머니가 붙는 경우 점액낭염이라는 게 가장 유명한 게 이제 팔뒤꿈치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톡 튀어나와서 풀로 네. 나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뼈 같은 게 예, 거기 네. 나오는 분들인데 거기 부닥치거나 아니면은 무릎 앞에 이렇게 점액낭염 물주머니가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무릎을 이렇게 콱 찍고선 이렇게 넘어지면서 찍거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방에서 안에다가 이게 어떤 집안 큰 일체가 생겼다고 방 안에서 무릎 꿇고 걸레질 막 캐고 나서 그 물주머니가 붙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게 그 한 가지만 갖고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주위 부분하고 연관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럼 외형상으로 뭐 좀 통증, 이렇게 부어오르거나 그런 증상들도 있습니까? 어깨에서는 그게 좀 깊이 있기 때문에 잘 만져지지는 않는데 네. 이렇게 이제 팔을 올려 보면은 팔을 들어 올라간다든가 이렇게 어디서 걸리는 느낌이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점액낭염도 의심해 봐야 되고 네. 극상근육에서 팔을 들게 만드는 처음 시작하는 근육이 그 부어 있을 때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찰만 갖고는 좀 저거 하기가 좀 애매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대개는 뭐 어느 거나 다 마찬가지지만 첫 번째가 안정이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뭐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고 그리고 이 초음파를 봤을 때 그 초음파의 물주머니가 많이 커 있을 경우에는 거기다 주사를 놓는다든가 또 아니면 그 물주머니가 부어 있는 거를 거기를 빼준다든가 그리고 빼놓고 나서 거기다가 약을 집어넣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외부에서 물리 치료를 받는다든가 근데 이 점액낭염만 딱 생기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깨 치료에 동반되는 그런 걸 같이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치료 후에 또 재발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만성적으로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게 처음에 치료를 받으면은 증상이 호전되거든요. 네. 근데 증상이 호전되니까 그걸 또 일을 안 하거나 운동 같은 걸 안 할 수 없으니까 자꾸 쓰다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손이든지 발이든지 새 신발 신고 뭐 많이 걸으면 뒤가 이렇게 뻘겋게 붙지 않습니까? 까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그게 물주머니 주위에 있는 거에서도 같이 생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뭐 어깨 아프다 그러면 보통 어깨만 아프면 다 50견이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데 그럼 이 진단은 어떤 방법으로 그럼 확인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50견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머리 빗기도 힘들고 네. 등 뒤로 돌려서 발이 좀 반대편 등 뒤로 가서 등 긁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모든 방향이 다 운동 제한이 오면 50견이 생각하면 되고요. 네. 이 점액낭염인 경우에는 제일 유명한 게 그 견봉화 점액낭염이거든요. 견봉이라는 게 이 어깨에 오면 바깥에 툭 튀어나온 부분 만져지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렇게 올리면은 그 사이에 물주머니가 부어 있으면 안 올라가거든요. 네. 그게 걸리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등 긋기도 힘들고 머리 빗기도 힘들고 세수하기도 힘들고 이게 다 안 된다. 그러면 50견이 생각하면 되고요. 네. 어느 한 부분만 나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난 뒤쪽으로만 안 돼요. 뭐가 안 돼.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50견보다는 이제 다른 병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증상으로 두고 그럼 바로 진단하시겠군요. 그러니까 저희 보면은 되게 이렇게 진찰을 해보면은 네. 이제 앵간인 경우는 다 구별이 가는데 그래서 이제 확인을 위해서 이제 엑스레이를 또 찍고 네. 뭐 다른 검사하고 그러는데 그게 꼭 뭐 다 맞지는 않지만 거의 그 처음에 진찰한 것만 갖고도 아 이게 뭐가 문제겠구나 이렇게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어깨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요즘 뭐 관절이다, 허리다 많이 아프다고 하시는데 원인이 뭔지 또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렇게 어깨 통증에 따라서 또 이렇게 질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가 진단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증상들 전화 주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함경정 정형외과 함경정 원장 모시고 정형외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뼈라든가 근육이라든가 또 인대라든가 또 각종 관절 모두 좋습니다. 또 외상도 좋고요. 또 손발 저림 증상, 또 손목 저림, 허리 통증, 어깨 통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충돌 증후군? 네, 이건 어떤 질환인가요? 부닥친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네. 얘기해서 우리가 그 어깨 관절을 보면은 이 어깨 앞에 그 쇄골이 이렇게 쭉 나가갖고 만져지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보면 그 견봉이라고 또 어깨의 가장 그 외측으로 있는 부분이 견봉이거든요. 네. 그 밑에 있는 부분이 사이가 그 물주머니도 있고 근육도 있고 인대도 있는데요. 그걸 옆으로 팔을 이렇게 내 몸에 이렇게 그 저기 직각되게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그게 위에 올라가서 닿거든요. 네. 그러면은 누구는 닿고 누구는 왜 안 닿냐? 그거는 상담 근육 전화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얘기는 아니고 어머님 얘기거든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어머님이 병원을 가셨는데 예. 꾸준히는 다니셨어요. 물리치료 이런 거를 예. 하셨는데 언제 최근에는 어깨가 자꾸 아프다고 하셨는데 예. 거기에서 주사를 권했다고 하시는데 예. 이 주사를 해도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이게 주사를 맞아도 네. 되거든요, 실제. 근데 이제 어떤 주사를 맞아야 되고 몇 번을 맞아야 되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대개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나 뼈 주사라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번 정도 맞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된 건 절대로 아니고 그리고 한 번 정도 맞았을 때 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반응이 두 가지거든요. 주사를 맞으려면 어떤 분들은 주사 안 놔준다고 뭐라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주사를 맞으면 큰일 난다고 안 맞는 분도 있고 그런데 스테로이드 제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맞지만 않으면 큰 문제는 없고요. 증상이 심할 때거나 이럴 때는 맞으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즘에는 많이 하는 신경 차단술이라 해서 어깨 주위에 그 신경하고 근육을 풀어주는 그런 주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또 요즘에 이제 또 많이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프로 주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대 강화 주사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뭐 병원마다 약간 다르지만 뭐 어떤 분들은 2주 간격으로 맞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처음에 1주, 2주, 그다음에 4주 뭐 이렇게 사이를 두고 맞는 거거든요. 인대 강화 주사라는 거는 그 포도당이나 아니면 요즘 여러 가지 주사를 섞어 갖고 놓는 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주사를 여러 번 맞는 거 중에 그게 진료 받으시는 데 가서 그게 이제 뭐 스테로이드 제제냐 이렇게 물어보셔 갖고 그런 거 아니라 그러면은 몇 번 맞으셔도 크게 문제는 되는 건 아니고 스테로이드 제제라 그러면은 될 수 있으면 뭐 꼭 아프시거나 힘들 때 한 번 정도 맞는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마음이 아프다. 병원이 이게 환자분들이 그 정형외과 같은 데 가면은 보통 한 번은 놔드리거든. 많이 증상이 심하거나 치료를 받았는데 효용이 안 될 때 이렇게 놔주는데 이제 그러면 분명히 반짝하고 좋아지는 게 있는데 그때 안정을 하고 치료를 좀 더 계속 받으면 완전히 호전이 되는데 좀 많이 나아지시니까 증상 호전이 안 가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가서 일을 한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뭐 무리하게 쓰면 다시 나빠지거든요.
그러면 그 병원을 다시 가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주사를 다시 또 안 놔주거든요. 그러면 딴 데를 갑니다. 딴 병원을 또 갑니다. 그럼 또 거기서 또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3개월 가 있는 간격은 둬야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자주 맞는 거는 스테로이드제는 문제가 되고요. 나머지 주사는 좀 더 자주 맞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주사는 맞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예. 어느 정도 맞는 게 좋은가요? 프로로 주사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간격은 뭐 주 1주 단위, 2주, 4주, 뭐 3주, 뭐 한 달에 한 번 나중에 이렇게 다니면 프로 주사 같은 경우는 보통 뭐 6번 정도 맞으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10번까지 얘기하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그 프로로 주사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그 교과서에 실린이 올려가 있는 방법은 아니고요. 그 인정 비급여라 해가지고 보험은 안 되지만 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게 그 비급여의 인정 비급여라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 주사는 그러니까 어떤 주사를 맞냐가 중요하고 잘 물어보시고 그냥 무작정 가서 주사 놔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그냥 어떤 주사인지 좀 물어보시고 그런 걸 좀 알고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스테로이드는 많이 맞으면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어르신들이 일단 맞으면 효과가 있으니까 예, 반짝하는 건 있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계속 예, 다니시면서 예. 맞는데 계속 맞으면 왜 안 좋은 건가요? 그 연골 있는 부분이 연골이나 그 혈액순환이 문제가 그 제일 유명한 게 이제 그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 대퇴골 그 골반에 붙어 있어 다리를 움직이게 돼 있는 거. 네. 그거가 무혈성 괴사. 그게 무슨 얘기냐? 무혈성 괴사라는 건 피가 들어가 갖고 그 골두가 대퇴골 골두가 이렇게 녹아내리는 거 썩는 거 더 심하게 하면 썩는 건 녹아내리는 거고 혈액 공급이 안 돼서. 그러니까 그런 걸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스테로이드의 반복적으로 사용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질환이 있다든가 그래가지고 먹는 약을 장기간 먹었다든가 아니면 뭐 주사를 장기간 맞았다든가 그런 스테로이드 제제를 자주 그럴 경우에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스테로이드 제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요. 네. 또 인대를 또 약화시킵니다. 그게 인대나 이런 데다 놓다 보면 약화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인대에 직접 놓지는 않지만은 그 주위에 약이 자꾸 들어가다 인대가 약해지기 때문에 인대나 근육이 약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자주 맞는 거는 저는 권하고 그럼 싶지 않습니다. 스테로이드는 몇 번까지가 괜찮다고 볼 수 있을까요? 책에는 어떤 데는 6개월이라고 돼 있고요. 네. 그것도 이제 작용 시간이 있는 게 약이 있거든요. 그 뼈 주사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그 뿌연 주사, 그 우유빛깔 나는 주사라는 게 이제 그게 크리스탈처럼 돼 있어 갖고 작용 기간이 오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자주 맞는 거는 그거는 오래 간다고 작용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제 그걸 맞는 경우가 있고요. 보통 그런 연골 그 스테로이드 제제 중에서도 뼈 주사라는 성분 중에서 약한 게 있고요. 강도가 센 게 있거든요. 근데 뿌연 색깔로 돼 있는 거는 오래 작용 기간이 오래 가기 때문에 최소한 3개월 아니면 6개월 정도 그 관절 힘을 받는 데는 6개월 정도를 가야 된다고 아닌 부분은 뭐 3개월 정도가 책에 나오는데 그런 경우는 자주 안 맞는 게 좋고요. 좀 약한 게 있거든요. 그런 약한 거는 뭐 최소한 3개월 정도 사이를 뛰면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치료용보다는 통증 예방으로 맞는 건가요? 그 치료 효과도 그 항염 효과, 부어 있는 걸 가라앉히는 것도 있고요. 진통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는 많습니다. 근데 이게 그 아파서만 쓰는 게 아니라 피부과 같은 데서도 많이 쓰거든요. 피부과 같은 데든가 뭐 신장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 이제 피부과가 많이 쓰고 또 이제 그렇게 뭐 안과에서도 일부 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과에서 다방면으로 만병통치약인데 잘만 쓰면 만병통치약인데 그게 지나치면은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 맞으면 멍이 들 수도 있습니까? 그걸 멍드는 거는 멍드는 게 그 주사를 놓다면 찔러야 되잖아요. 엉덩이도 마찬가지거든. 엉덩이 주사 맞고 멍들거든요.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다고 멍이 드는 건 아니고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많이 맞다 보면은 이 그 피부가 얇아져요. 스테로이드 오래 쓰면 원래 나이가 드시면 약해지는데 그게 부닥치면 잘 멍이 든다. 그러면은 뭐 혈소판 문제라든가 뭐 등등등등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스테로이드를 반복적으로 썼을 때 피부가 얇아졌을 때 부닥치면은 쉽게 멍이 든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벗겨진다든가 이렇게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어깨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질병별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정형외과 질환 관련해서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정형외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충돌증후군 말씀 듣다 말았죠? 예. 네. 요것도 뭐 어깨 같은 그렇죠. 어깨 부위에서 통증이죠. 충돌증후군이라는 거는 팔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올린다던가 앞으로 올릴 때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어깨 관절을 이렇게 어깨를 만져보면 그 앞에 있는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만져지는 부분이 그 견봉이거든요. 그 견봉과 밑에 팔에 달려있는 상완골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 사이에 있는 인대라든가 물주머니가 부닥쳐서 생기는 그런 증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저는 이마가 예. 뼈인지 뭔지 뭐 툭 튀어나오는데 계속 튀어나오는데 이거 왜 그래요? 이마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마 중간의 왼쪽 부분이요. 부닥치거나 그런 건 없으시고요. 예, 그런 거 없어요. 점점 커져요. 그게 정형외과용은 아닌데요. 저는 그냥 의사니까 설명을 드리면요. 네, 그 부분이 진짜 뼈일 수도 있고요. 네, 그 피부 밑에 뭐가 자라나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드물게는 뼈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드물고요. 그거보다는 아마 그 네. 피부 밑에나 거기 있는 부분이 어디 뭐 자극을 받아갖고 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피부과를 한번 가보시는 게 일단은 더 좋아할 것 같고요. 뼈는 정형외과 쪽이 아닌가요? 그거는 이마 있는 부분은 그건 신경외과에서 보는 거고요. 아, 그래요? 그렇죠. 신경외과에서 보는 거고 그거는 아마 뼈의 문제보다는 피부나 그쪽에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피부과를 가보고 피부과 문제가 아니라면 신경외과를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뼈도 신경외과예요? 그 머리 부분은 신경외과 의사면 다 볼 수는 있는데요. 예. 근데 그 부분은 머리에 진짜 뼈가 이렇게 자라 나온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진짜 뼈가 자라나요? 그 뼈인데 딱딱하다고 뼈다고 다 뼈가 아니거든요. 그게 예. 딱딱하다 그래가지고 뼈가 아니고 그게 이제 뭐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럼 아니면 진짜 그게 뼈가 자라나는 것 같으면은 그건 신경외과를 가보셔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정형외과 질환 관련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충돌증후군. 이것도 뭐 통증은 또 역시 뭐 같은 통증인가요? 그렇죠. 어깨를 옆으로 올리기가 힘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면 뭐 선반에 있는 물건을 들기가 힘들어요. 뭐 운동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 테니스 서비스 놓기 힘들어요. 배드민턴 칠 때 스매싱을 못 해요. 뭐 팔을 올리고 못 하겠어요. 이렇게 되는데 이 충돌증후군은 결국은 그 사이에 물주머니가 아까 얘기한 저명람이 그 사이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올라가서 툭툭 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있는 인대 있는 부분, 물주머니, 관절낭 이게 자꾸 부닥치다 보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가지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충돌증후군이 있으면은 그 뼈에 그게 자꾸 닿아서 나중에 뼈 있는 부분이 뭐 뼈가 자라나는데가 인대가 그러니까 너덜너덜해진다든가 이렇게도 생기지만 그 전에 물주머니가 붓고 그다음에 그 위에는 인대가 극상의 팔을 올리는 근육이거든요. 네. 그 부분이 인대가 약해지게다 보면은 그게 이제 그 충돌증후군이 생기는 거고 물주머니도 붓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순간 이렇게 했는데 뚝 소리가 나더니 팔을 올리기가 힘들어져요. 그럼 극상근 파열이 되는 거고 이게 서로 연관관계가 있는 거지 충돌증후군 하나만 딱 있는 게 아니고 병명이 몇 가지가 겹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뭐 옆병원에 갔더니 거기서는 뭐 물주머니가 붓대는데요. 여기가 어느 병원 갔더니 인대가 뭐 약해져서 인대가 너덜너덜해서 그렇다는데요.
그죠? 결국은 결과만 놓고 얘기하는 거지 원인은 팔을 올리는 거 자꾸 부닥치니까 그 사이에 있는 게 어느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거에 따라서 병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이별이나 성별에 따른 뭐 아무래도 연세가 네. 드시면 젊은 사람은 유연성도 좋고요. 근육이 네. 발달됐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한테 덜한데 요즘에는 스포츠 활동을 심하게 하고 뭐 야구 같은 경우에 이제 투수 같은 분들의 하다 보면은 이 충돌 증후군이 이제 뭐 전방이냐 후방이냐 생기는데 야구 선수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 충돌 증후군을 야구 선수나 배드민턴이라든가 그다음에 팔을 올리고 하는 많이 운동을 그런 걸 하는 분들한테도 이 충돌 증후군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진단은 어떻게 뭐 초음파 역시 이런 걸 좀 찍어봐야 진단은 되는 일단은 건가요? 오래된 경우에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고기가 하얗게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네. 자꾸 부닥치다 보니까 고기 뼈가 침착되고 석회가 침착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얗게 돼서 경화성이라 그러거든요. 하얗게 보이는 게 사진을 네. 찍으면 하얗게 되면 아 이거는 오래됐네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뭐 노화 증상이라고 봐야 되는 젊어 건가요? 아주 젊었을 때는 안 생기고요. 네. 보통 일반 사람은 안 생기고 나이가 드신 분한테 이것도 많이 생기지. 네. 보통 40, 50, 60 이렇게 올라갈수록 그게 이제 팔을 올리고 일을 많이 하셨던 분 같은 경우에 이게 농사 짓는 분들 같은 게 과수 농사이신 분들이 특히 많이 오는 게 나무에 이렇게 팔을 올리고 팔을 많이 하니까 올리는. 올리니까 많고요. 그리고 그냥 밭에서 그냥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은 쪼글티고 앉아서 일하시니까 무릎에 관절이 많이 오는 거고요. 발목도 아프고. 그러니까 직업병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이것도? 그렇죠. 그게 또 이제 그런 게 더 다른 사람보다 빈도가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은 뭐 감별 진단해야 할 병변 같은 게 또 있습니까? 예, 비슷한. 이제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목에서 어깨가 아픈 게 목에서 시작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어깨가 이제 드물지는 관절염이 생겨서 어깨를 많이 써서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어깨가 이렇게 근육이 약화가 돼 갖고 근육이 약화가 되니까 어깨가 이렇게 노는 경우가 있거든요. 불안정성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점액낭염이 뭐 부닥쳤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갑자기 급성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냥 일반 엑스레이만 갖고는 정확히 얘기할 수 없고 그러면은 엑스레이 찍어 소용 없는 거예요. 이게 이거 엑스레이가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오래된 경우에 어깨에도 변화가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 견갑골이나 그런 위치를 보고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어깨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 초음파 검사라든가 비용이 많이 들어서 뭐 MRI를 찍으면 더욱 좋은데 MRI는 아무래도 보험이 안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죠. 이럴 때 아플 때 찍는데 아직도 안 돼요? MRI가 많이. MRI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럼 이렇게 아파서 찍는 경우에도 안 된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신가요? 특별한 병명이 있거나 뭐 이제 허리도 마찬가지고 머리도 마찬가지고 확실한 병명이 있으면 되는데요. 네. 확실한 병명이 없을 경우에는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진료를 받으시면서 물어보시는 게 안전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치료는 그럼 역시 뭐 약물 주사. 그렇죠. 안정하고 네. 쉬어 보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정형외과에 오는 환자의 50%는 네. 본인이 했던 동작에 아프게 했던 동작을 잘 생각해봐서 그걸 하지 않으면은 50%는 좋아진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약물 치료하고 물리치료 받고 그래서 안 되면은 주사 맞는 거고요. 그래서도 안 되면 뭐 MRI를 찍어보는 거고. 그래도 안 되면 뭐 그게 뭐 인대 파열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면 충돌 증후군이 심하다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그런 경우에 수술을 하는 거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나가게 되는 거라고 보면 맞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이제 아플 경우 안 쓰는 것이. 처음에는 안 써보시고 쉬어봤는데도 안 좋아진다면 그건 병원을 가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 뭐 그렇다 해서 그러면 말씀드리면 쉬셔야 됩니다. 아니 먹고 살아야죠. 그럼 뭐 할 얘기가 없으시는데. 네, 되도록이면 좀 쉬면은 예. 50%는 좀 완화될 수 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함경종 정형외과 함경종 원장 모시고 정형외과 질환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혁신점 엠토스피닝의 심승학 대표 모시고 운동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